안녕하세요. 부어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브라이턴이 경기 종료 직전 맥칼리스터의 페널티킥골에 힘입어 맨유를 1대0으로 꺾고 6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진출권인 6위에서 7위로 밀려나면서 UEFA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으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맨유 역시 브라이턴전 패배로 인해 리버풀에게 추격을 허용하게 됐는데요. 브라이턴과 맨유의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에서 브라이턴은 4-2-3-2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최근 계속 즐겨 사용하는 포메이션이죠. 데니 웰백이 원톱에 섰고요. 10대의 유망주인 엔시소를 중심으로 미토마와 또 다른 10대의 유망주인 부오나노테가 좌우에 서면서 2선 공격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맥칼리스터와 길모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섰고요. 에스투피냥과 카이세도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섰습니다. 오른쪽 풀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부상 후 빠졌기 때문에 카이세도가 나서게 된 건데요. 램프티와 벨트만이 동시에 부상이고 또 그로스도 이번 경기에 명단에서 제외가 됐어요. 즉 뛸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카이세도가 오른쪽 풀백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덩크와 웹스터가 중앙 수비수로 나섰고요. 스틸 골키퍼가 골문을 시켰습니다. 맨유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마시아를 중심으로 레시포드와 안토니가 공격 삼각 편대를 형성을 했고요. 카세미르를 중심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프레드가 역삼각형 형태로 중원을 구축했습니다. 좌우 풀백은 달록과 완 비사카가 나섰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라파엘 바란이 동시에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중앙 수비수를 쓸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이 라인업을 가동 중인 맨유이죠. 경기 초반 먼저 기회를 잡았던 건 맨유였습니다. 역습 과정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찔러준 스루 패스를 안토니가 받아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브라이턴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린델레프가 수비 진영에서 패스를 안일하게 했어요. 이를 미토마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가로채기를 한 다음에 그대로 이제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 슈팅이 베아 골키퍼 앞면을 맞고 나갔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골 넣었어야 되는 장면이긴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데야 골키퍼가 앞면에 이제 맞으면서 3분 정도 쓰러져 있었기에 경기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브라이턴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웰백이 내준 패스를 받은 미토마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20분경부터는 맨유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레시포드의 전진 패스를 받은 마샬이 컷백을 줬고 이를 안토니가 왼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역금을 강타했습니다. 이어서 26분경에 루크쇼가 코너킥을 짧게 줬고 부페의 리턴 패스를 받아서 크로스를 올린 걸 카세미로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게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다시 2분 뒤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내준 걸 레시포드가 받아서 그대로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각도가 없는 곳이었음에도 과감하게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스틸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코너킥 공격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으로 길게 내준 걸 안토니가 슈팅을 가져간 게 이게 빗맞았는데요. 절묘하게 수비벽을 넘어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싶었으나 스틸 골키퍼가 선방했습니다. 10분 이상 맨유의 공세에 시달린 브라이턴은 34분경 맥칼리스터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가면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 슈팅은 덜 감기면서 골대를 살짝 빗나갔죠. 그래도 이 슈팅 덕에 흐름을 반전할 수 있었던 브라이턴은 37분경에 덩크의 전진 패스를 받은 엔시소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다시 이제 그 웰백이 찔러준 패스를 엔시소가 받아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는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39분경엔 루크쇼가 찔러준 패스를 마샬이 내주고서 그대로 이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갔고 프레드가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걸 마샬이 골키퍼 다리 사이로 슈팅을 노렸으나 스틸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엔 맥칼리스터가 길게 로빙 패스를 찔러주었고 이를 받은 부오나노테가 웹스터한테 패스를 주고선 곧바로 리턴 패스를 받아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골대를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반전은 전체적으로 점유율은 브라이턴이 가져갔습니다. 59대 41로 우위를 점한 건데요. 하지만 정작 슈팅 숫자에선 맨유가 10대 7로 앞섰고 유효 슈팅도 3대 2로 앞섰고 그리고 코너킥에서도 5대 3으로 맨유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빅찬스도 맨유가 2대 1로 앞섰죠. 당연히 기대 득점도 맨유가 1.15골로 브라이턴 0.72골에 앞섰습니다. 즉 브라이턴이 전체적으로 점유율은 가져갔으나
않으나 조금 더 효과적인 공격을 감행한 건 맨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브라이턴이 대부분의 공격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먼저 그 55분경에 달롯의 패스를 미토마가 가로채서 측면을 파고든 다음에 안으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58분경엔 수비 쪽에서 길게 넘긴 패스를 미토마가 받아서는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좀 약하게 맞으면서 대야 골키퍼한테 막혔죠. 다시 58분경엔 이번에도 이제 덩크가 롱패스를 보내준 걸 미토마가 컷백으로 내줬고 이를 웰백이 슈팅 후 가져갔으나 골대를 크게 빗나갔습니다. 먼저 교체카드를 활용한 건 브라이턴이었습니다. 62분경에 부오나돈테를 빼고 솔리마치를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65분경부터 75분경까지 10분 동안은 맨유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10분 빼놓고는 나머지 후반전은 전부 다 브라이턴의 공격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68분경에 레시포드가 찔러준 패스를 부페가 슈팅 후 가져갔으나 이는 스틸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요. 74분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린 크로스를 브라이턴 왼쪽 풀백 에스투피냔이 헤딩 후 걷어낸 걸 이걸 이제 그 카세미루가 강력한 논스톱 발리 슈팅 후 가져갔으나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흐름이 맨유 쪽으로 흘러가자 브라이턴은 75분경에 길모어와 웰백을 빼고 콜윌과 운다프를 넣으면서 소폭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콜윌이 수비 쪽에 서면서 카이세도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되는 형태였죠. 맨유 역시 76분경에 안토니와 프레드를 빼고 산초와 자비스처를 투입했습니다. 맨유는 뭐 같은 포지션에 같은 선수들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86분경엔 마샤를 빼고 베오르스트를 투입한 맨유였는데요. 경기 반판 브라이턴의 파상 공세가 이루어졌습니다. 86분경에 콜윌이 패스를 받은 솔리마치가 측면에서부터 중앙까지 길게 드리블을 치고 오다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이어서 90분경엔 미토마의 패스를 받은 솔리마치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카세미루의 가로채기에 뺏겼으나 뒤로 흐른 볼을 맥칼리스터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를 대야 골키퍼가 선방했습니다. 이 슈팅 같은 경우는 맨유 수비수와 브라이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음에도 대야 골키퍼가 동물적인 반사신 경우 막아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추가 시간 5분경에 맥칼리스터가 올린 코너킥을 쇼가 걷어냈고 여기서 이제 그 미토마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흐른 거를 그대로 이제 맥칼리스터가 땅볼 크로스를 넘겨준 거를 카이세도가 슈팅 후 가져갔으나 이를 대야 골키퍼가 손을 뻗어서 선방했습니다. 이대로 맨유가 위기를 모면하는 듯 싶었으나 비디오 판독결과 쇼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핸드볼 반칙을 범한 게 뒤늦게 드러났고 이에 마리너시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페널티킥을 맥칼리스터가 차분하게 성공을 시켰고 이대로 경기는 브라이턴의 1대0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는 전반적으로 브라이턴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전은 뭐 비등비등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후반전은 브라이턴의 일방적인 공세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슈팅 숫자에서 22대 16으로 브라이턴이 앞섰고요. 유효 슈팅에서도 6대5로 브라이턴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점유율에서는 6대4로 많이 앞섰고요. 기대 득점도 브라이턴이 2.3골로 맨유 1.4골에 우위를 점했습니다. 기대 득점대로 놓고 보면 2대1로 브라이턴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전반전은 그래도 맨유가 조금 더 공격을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전 막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후반전은 내내 시종일관 브라이턴의 공세 속에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65분부터 75분까지 딱 10분 제외하면은 브라이턴이 계속 공격을 한 겁니다. 결국 그 결실을 페널티킥골로 맺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맨유가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고 FA컵도 결승까지 올라갔고 유로파리그에선 물론 8강에서 탈락했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경기 수들을 소화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후반전만 되면은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를 드러내는 맨유이죠. 존 14와 하프스페이스 패스를 놓고 보더라도 브라이턴이 공격을 주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턴이 존 14에서는 21대 15로 앞섰고요. 그리고 이제 하프스페이스에서도 34대 26으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즉
유효한 공격 찬스들을 훨씬 많이 잡아낸 브라이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맨유가 지쳤다는 거는 하이 턴오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상대 수비 진영에서 실수를 유발하면서 그대로 공격을 감행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브라이턴이 하이 턴오버를 8회를 기록했고 거기서 이제 슈팅도 3회를 가져갔습니다. 반면 맨유는 하이 턴오버가 브라이턴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4회밖에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그 4회도 다 라인에 걸쳐 있죠. 브라이턴처럼 막 박스 안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슈팅 후 연결된 것도 2번밖에 없습니다. 즉 압박 싸움에서도 브라이턴이 우위를 점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단 그 최근 맨유의 문제는 후반전 경기력 저하만이 아닙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 8경기에서 1무 7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브렌트포드한테 0대4 대패를 당했고요. 맨시티한테도 3대6을 패했고요. 에스턴 빌라한테 1대3 그리고 아스널한테 2대3 리버풀한테는 0대7 치욕적인 대패를 당했고요. 뉴캐슬한테도 0대2 완패를 당했고요. 토트넘전엔 먼저 2골을 넣고 후반전에 2실점을 허용하면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번 브라이턴전까지 패하고 말았는데요. 이와 함께 4위 맨유와 5위 리버풀의 승점은 4점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다만 그나마 위안거리라면은 맨유의 향후 일정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는 데 있습니다. 웨스트햄 원정, 울버햄튼 홈, 본머스 원정, 첼시 홈, 플럼 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액면가만 놓고 보면은 맨유가 전부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들이죠. 다만 그 원정 부진 때문에 웨스트햄전과 본머스전이 어떤 의미에서는 맨유에게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놓고 분수령이 될 경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맨유가 리버풀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고 향후 일정들이 수월한 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4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브라이턴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턴은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치는 상태에서 승점 55점으로 1점 앞서는데요. 골득시에서도 플러스 22골로 토트넘 플러스 6에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즉 승점 동률을 이루더라도 브라이턴이 앞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브라이턴 입장에서는 향후 일정이 까다로운 게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에버턴하고 사우스햄튼은 수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스널, 뉴캐슬, 맨시티, 에스턴 빌라로 이어지는 죽음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만약 토트넘이 남은 4경기에서 전승을 거둔다는 가정하에서 브라이턴은 에버턴전과 사우스햄튼전은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고요. 아스널, 뉴캐슬, 맨시티, 에스턴 빌라 상대로 승점 5점을 획득해야지 6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토트넘이 4경기에서 1패라도 당한다면은 브라이턴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 뭐 슈퍼컴퓨터에 기반한 옵타의 예측이라던가 그리고 많은 베팅 업체에서는 리버풀 5위, 브라이턴 6위, 그리고 토트넘 7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토트넘은 현 시점만 놓고 보면은 유로파 리그보다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토트넘의 주말 경기는 팰리스전이긴 한데 그 다음 주에는 8위인 에스턴 빌라와 맞대결이 있습니다. 그 맞대결에서 패한다면은 컨퍼런스 리그도 가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 유로파 리그도 못 간다면 혹은 컨퍼런스 리그조차 못 간다면은 손흥민 선수도 이적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원하는 팀들이 발생한다면 말이죠. 이래저래 이번 브라이턴과 맨유의 경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브라이턴과 맨유 경기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